안녕하세요. 요한나입니다.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전 홀수형 필기 파트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아직 못 풀어보셨다면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첫 번째 문제,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해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셔야겠고,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제외한 식단으로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순발력, 면역 능력, 질병 회복 속도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가 되죠. 이런 노화 과정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3번.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의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힘쓰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에 힘쓰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4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 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겠고,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이 되겠습니다.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6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세탁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 즉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체위 변경은 신체활동 지원, 3번 편지 대필과 5번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4번 병원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7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관찰자입니다. 대상자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8번.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 권리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전에는 항상 동의를 구해야 되고 동의 없이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 즉 유무선 전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9번.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 학대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즉,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 난방, 전기, 수도를 단절하거나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인 밥통과 냉장고를 단절하는 것, 필요한 약물을 단절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번.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번. 성희롱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이 언어적 성희롱에는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의하는 행위, 술을 따르라고 하는 행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고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부재 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놓습니다. 무엇보다도 타 직종과의 협력은 중요하겠습니다. 13번.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불법 행위이므로 금지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와 시설장에게 상의 후 변경하시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는 그 가족 및 시설장과 상의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4번. 상황을 제시하고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입니다. 하지만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15번. 사례를 제시하고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입니다.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16번.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분대를 감아준다입니다. 다친 손목은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정해 주시고
심장보다 높게 하여 부종이 줄어들면 조직의 손상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상 직후 냉찜질 해주고 압박 분대로 압박하여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17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잠복결핵은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결핵 진단검사를 받고 호흡기 감염이므로 입었던 옷을 소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균에 의한 감염이므로 항바이러스제 복용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18번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가 되겠습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19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겠습니다. 카페인 음료나 고섬유질 음식 같은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는 피해야겠습니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고 지사제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으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합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입니다. 폐활량, 섬모운동, 폐포의 탄력성은 모두 감소합니다.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1번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명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빈혈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빈혈이 흔합니다. 22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입니다. 노화에 따라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근 긴장도와 인대의 탄력성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합니다. 23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입니다. 도뇨관을 이용해 스스로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아야겠습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요실금 예방을 위한 운동이 되겠고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해야 되겠습니다.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4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있건 없건 함께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옷은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합니다. 치료용 연고는 전신에 바릅니다.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냅니다. 25번 질병명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선망이 되겠습니다.
이 선망은 치매와 비교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급성질환에 해당이 되겠고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합니다. 의식의 변화가 있고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입니다. 결막은 얇아지고 각막 반사는 감소합니다. 눈물의 양은 적어지고 동공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 이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노출시키지 않고 발은 잘 씻고 말려주셔야 되겠습니다. 28번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29번 노인의 영양관리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금기가 아니면 물은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단순당은 피하고 복합당질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합니다.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겠습니다. 30번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은 금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고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합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1회 접종하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합니다. 100일에는 1차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기본 접종할 때 접종하고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만 추가 접종합니다.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1회 접종합니다. 32번 요양보호사의 기록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록을 하는 목적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활동을 입증하며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중요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35번 임종 적응 단계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부정이 되겠습니다. 임종 적응 단계의 순서를 보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부정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부정을 하게 되겠고, 분노는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 라고 분노합니다. 타협은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타협을 시도하고, 우울 단계에서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면서 침울해합니다. 마지막 수용 단계에서는 나는 지쳤어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